론스타가 5조 원을 배상하라면서 우리 정부에 투자자 국가 소송을 걸었는데요. 자칫하면 어마어마한 혈세를 물어줘야 할 이 소송 국면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탈탈 털리게 생겼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 중 약 5조 원의 돈을 1개의 사모펀드가 대한민국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펀드의 이름은 바로 론스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 이름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는 1998년, 바로 IMF 경제위기가 찾아온 시기. 사모펀드 론스타는 대한민국의 부실 채권과 실물 채권에 투자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깁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외환은행이 등장하게 되죠. 지난 2003년 론스타는 대한민국의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됩니다. 자산규모 70조의 외환은행이었지만 1조 7천억 원이라는 금액에 인수하게 되죠. 자산가치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1조 7천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이번 수능생들을 괴롭혔던 BIS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율에 따라 외환은행을 부실 채권으로 판단하고 헐값에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외환은행 노조에 의해 BIS 조작설이 주장되지만 론스타는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외환은행 주식의 51%를 인수하게 되며 경영권을 차지하게 되죠. 2011년 론스타는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팔게 되고 8년간 가만히 앉아서 약 5조 원의 이익을 챙기게 되었죠. 그리고 2019년 현재 론스타는 대한민국과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팔기 전 홍콩은행인 HSBC에 더 싼 가격에 팔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제재로 손해를 봤다는 게 주된 주장이죠. 그리고 약 5조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화 블랙머니는 바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론스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고발 영화를 만들어 온 감독 정지용의 작품이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남영동 1985를 감명 깊게 봤는데 이번 영화의 개봉은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영화 속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설명드리고 리뷰를 진행할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03년 당시 론스타는 약 70조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을 BIS 비율 조작으로 1조 7천억 원이라는 금액에 인수했습니다. 헐값이죠. 영화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계와 정치계의 무능을 비판하고 외국계 자본이 대한민국을 우롱한 사건으로서 론스타 사건을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자산 가치라는 건 자본과 부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 기사를 찾아보니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던 부채 비율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70조가 1조 7천억 원이 되었다는 건 너무 과장된 설정이라는 것이죠. 영화의 극적 효과를 위한 부분인 건 알겠으나 자칫 잘못하면 관객들이 사건의 본질을 놓칠 수 있기에 조심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해보죠. 영화 블랙머니는 론스타 사건이라는 소재를 아주 효과적으로 다룹니다. 보통 경제 실화를 소재로 하는 영화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각종 경제 용어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저 같은 일반인들은 머리가 아프기 마련이죠. 하지만 영화 블랙머니는 작년에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과 같이 인물의 동선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었습니다. 한 여자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자살한 여자를 수사한 적이 있었던 검사 양민혁은 사망한 여자의 성희롱 용의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 여자의 자살을 파헤치던 중 타살의 흔적을 찾게 되고 여자가 대한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중요 증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후 영화는 양민혁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정보를 보여주며 관객을 천천히 사건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과도한 설명을 통해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어려운 영화들과는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이한이, 이경영, 조진우, 허성태, 강신일 등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가 영화 속 상황에 몰입을 줘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경제를 쉽고 재밌게 다가오도록 만든 점도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실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영화의 몰입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건이라 평소에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건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신다면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영화의 호흡이 긴 편입니다. 보통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의 문제점이죠. 실화를 다뤄야 한다는 위치 때문에 보통 영화에서 드러나는 극적 효과 대신 현실성과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상황 묘사에 치중하느라 구성이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점을 제외한다면 영화 블랙머니는 충분히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고 충분히 논란거리가 많은 사회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상예술의 역할 중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밝혔듯 현재 우리의 세금으로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도 한 나라의 국민 생활권이 이토록 쉽게 특정 개인에 의해 흔들리는 게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속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론스타, 그리고 이를 도와준 대한민국의 검은 머리 외국인들, 이 영화를 통해 다시금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